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집중. 자, 연금저축 펀드에 TQQQ와 같은 레버리지 ETF가 투자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연금저축 펀드에는 개별주 안 되고 그다음에 레버리지 ETF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투자가 가능하냐? 이거를 저한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아왔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뉴스랑 그리고 전기차 뉴스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 뉴스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슬라랑 뭐 차이나 전기차 관련해서 전기차 이런 ETF나 종목들 많이 분석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에이스 G2 전기차엔 자율주행 액티브 ETF에 관해서 포트폴리오를 예전에 한번 봤어요. 그래서 20개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 전기차에 테슬라, 리비안, 비아디, 니오, 그 다음에 배터리 CATL, 그 다음에 강복 리튬, 엘버말, 엔비디아, 모빌아이, 구글, 그 다음에 바이두, 그 다음에 샤오펑 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이 종목, 여기 지금 구글의 2배짜리가 있고 테슬라의 2배 레버리지, 아마존의 2배 레버리지, 애플의 2배 레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티렉스 거는 테슬라 2배 레버리지,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 자, 이거 구성 종목 보니까 이게 2배 레버리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G2 전기차 자율주행 액티브에 이거 보고 지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찾아보니까 지금 G2 이게 다 안 보이는데 주요 15개 종목들 보니까 2배 레버리지 뭐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나 지금 보면은 뭐 애플이랑 뭐 이런 게 있어요. 2배 레버리지 종목들이.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아마존이랑 뭐 구글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도 보니까 TSLL, TSLT라는 이 2배 레버리지가 있었으면서 이거 레버리지 ETF가 투자가 되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종목에, 이 구성 종목에 2배 레버리지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에이스 이 ETF 관리하시는 분 있잖아요. 자산운용, 에이스 자산운용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여기 펀드 매니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물어봤는데 이렇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에이스 ETF입니다. 에이스 G2 전기차엔 자율주행 액티브 ETF 등 이거는 쭉 보니까 여기에서 집합투자증권의 NAV 아마 자산 가치 순 자산 가치 대비 최대 40% 한도의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뭐 이런 거를 최대 40%까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개별 ETF 별로는 액티브 ETF는 최대 20%, 패시브 ETF는 최대 30%까지 이 한도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투자 설명서상 레버리지 배수와 관련된 요건이 따로 없기 때문에 3배 레버리지 ETF도 투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TQQQ나 혹시나 TQQQ는 이거는 또 3배 레버리지를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개별주로 보면은 삼슬라 있잖아요. 삼슬라라고 하는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3배 애플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도 ETF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현재 상장되어 있는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는 2배짜리가 최대이기 때문에 3배 레버리지 상품은 ETP이므로 당사 ETF는 투자 불가하다. ETF에서는 투자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운용력의 판단하에 거래량 보수 등을 감안하여 2배 레버리지 그러니까 ETF 있잖아요. 2배 레버리지 ETF TSLL, GGLL, MBDX 등 이런 거를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2배 레버리지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연금저축 펀드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펀드 계좌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거 보면서 나중에는 이제 ETF가 나오는데 2배짜리를 모아서 모든 ETF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테크 탑1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 뭐 10개 종목을 모은 10개 2배 레버리지를 모은 모든 ETF 뭐 이런 게 나중에는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보고 있으며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정보성으로 안내해 드리는 거고요. 굳이 이걸 해라 그런 건 아닙니다. 2배 레버리지나 레버리지 ETF는 위험하기 때문에 장기로 이렇게 가져가기 쉽지 않은 종목이라서 이거는 그냥 소개만 해드리고 여러분들 그냥 알아두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아마도 시간이 갈수록 아마 증권사에서 그러니까 운용사에서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개별 종목 ETF를 섞어서 아마 2배짜리를 ETF로 연금저축 투자 가능하게 퇴직연금에 투자 가능하게 이렇게 내놓을 것 같다. ISA도 투자 가능하게 내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기대가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지금 미국 주식 시황을 보면은
막판에 조금 미국 주식이 빠지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실적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조금 빠진 경향이 있지만 역시나 엔비디아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오늘도 아마 랠리를 펼칠 것 같은데 근데 어제 주식시장 보면은 테슬라도 좀 빠지고 지금 빅테크 주식들이 조금은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QQ나 TQQQ는 소폭 지금 빠졌고요. 그 다음에 S&P 500도 0.29%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17%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나 이런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고 속슬도 지금 보면은 2.92%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속슬도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차이나 전기차는 오늘은 조금 조정을 했네요. 1.89% 마이너스 됐습니다. 이건 아마 중국이 대만 합동훈련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증시가 빠지면서 이것도 빠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53%로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지금 실적이 또 매출 성장률이랑 엄청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률이 지금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262%나 올랐습니다. 야, 진짜 대박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갑자기 급등하는 게 보이시죠? AI 시대가 열리면서 엔비디아 GPU가 진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 AI 칩 사업에 포함된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22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7%, 약 5배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5배 이상 올랐다. 이게 잘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또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올 2월에서 4월 분기 순이익은 148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주당 5.98달러로 전년 동기에 20억 4천만 달러, 주당 82센트에 비해 7배 이상 늘었다. 대박이죠? 7배 이상 늘었다. 그리고 조정 주당 순이익 EPS죠. 이거는 6.12달러로 1년 전 1.09달러에 비해 6배 이상 증가를 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해서 엄청나게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가이던스도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지금 또 올 5월에서 7월까지도 지금 매출액이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엔비디아가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6월 7일부터 10대 1, 그러니까 주식을 10개로 쪼갠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식 분할을 할 거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분기 배당금도 현재 주당 4센트에서 10센트로 150%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AI 관련, 그 다음에 로봇,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GPU 다 쓰입니다. 엔비디아는 진짜 어디 안 쓰이는 이런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고 아직은 경쟁 업체들이 없다. 그래서 경쟁 업체가 나와야 좀 엔비디아 실적이 줄어들 텐데 아직은 독보적인 위치에서 계속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기사를 몇 개를 가져왔거든요. 테슬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이 배터리 관련이죠. 차이나 전기차랑 같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테슬라 배터리 관련해서 썬파워라는 기업이 자사 포트폴리오에 테슬라 파이어월 3를 추가 발표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 회사인 썬파워라는 미국의 선도적인 태양 에너지 회사가 있나 봐요. 거기에서 포트폴리오에 테슬라 파이어월 3 이거를 가정용 배터리 시스템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파이어월 3는 설치의 용이성과 높은 전력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지금 에너지 용량 있잖아요. 가정용 배터리 에너지 용량은 13.5kWh로 이전 제품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전 제품과 달리 파이어월 3는 지금 11.5kWh의 연속 전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무정전 전원을 공급할 수 있음을 이렇게 뜻한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제 태양광으로 발전을 하면은 여기 지금 파이어월 3 테슬라 배터리에 충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테슬라 배터리에 충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테슬라 이 배터리도 아마 CATL에 LF 배터리가 들어갈 거란 말이죠. 파이어월 3에. 그래서 이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중국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태양광 배터리 시스템도 아마 이 태양광이 뭐라고 해야죠? 패널 이런 게 중국계 팔려야 되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거 미국은 중국을 규제하니까 미국 것이 팔릴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 태양광이랑 그 배터리는 아마 중국이 휩쓸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아까 배터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테슬라가 상하이에 메가팩 팩토리 있잖아요. 이거를 건설을 시작했다. 그래서 상하이에 지금 25년 1분기에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메가팩은 연간 10,000대를 생산하고 에너지 저장 용량은 40기가와트시에 달할 것이다 하고 테슬라 그 톰주 부회장이 말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지난주에 규제 당국으로부터 건설 허가를 받은 프로젝트인 상하이 에너지 공장 있잖아요. 이게 이제는 23일 날 착공이 시작됐다. 건설에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가팩이 나오겠죠. 그러면 CATL 배터리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LFP로. 그래서 이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모델 Y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배터리 테슬라가 필요한 배터리에 많이 들어갈 거를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생산을 많이 한다고 하면은 결국엔 중국의 이 배터리도 수익을 많이 올릴 것이고 테슬라도 또 많이 수익을 올릴 거니까 점점 이제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40기가와트시는 상하이의 5만 가구에 1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테슬라 부회장 톰 주는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가팩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강력한 배터리로 그리드를 안정화하고 정전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가팩을 아마 생산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수출이 돼서 태양광 저장 시설로 쓰이거나 아니면 가정용 배터리로도 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지금 상하이에서 메가팩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이런 호재 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는 지금 공급업체가 중국과 대만 이외의 지역에서 부품을 생산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거는 아마 미국이랑 유럽을 진출하기 위해서 멕시코 공장에 중국이나 대만 기업들이 들어와서 생산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택가리만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중국과 대만 기업이 멕시코나 아니면은 테슬라 기가 베를린 이런 독일 공장 옆에 이렇게 지으면서 그렇게 부품을 공급해줘라. 왜냐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보자면 오늘 지금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10일 연속 동결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거 보면서 어쩌려고 그러냐. 지금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2%가 나는데 어쩌려고 계속 동결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올리면은 다 망하기 때문에 동결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동결하고 금리를 안 올리고 있으면은 물가 폭등되고요. 환율이 다시 폭등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 이 부동산을 지켜주려고, 이 부동산 기득권을 지켜주려고 출산율, 출생률 나락가게 만들고요. 망가뜨리고요. 그 다음에 물가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환율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미국 주식을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 행운을 빕니다. 근데 미국 주식에 무조건 투자하세요. 웬만하면은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면 여러분 돈 법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꼭 투자하셔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 주식을 꼭 투자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랑 대만 관계가 또 악화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진먼섬에서 지금 이렇게 출발해서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대만 총통 취임 사흘 만에 대만 포위 훈련을 했다. 그래서 중국군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이 진행된 지 사흘 만에 대만을 사실상 포위하는 대규모의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그래서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정군은 23일 위챗, 그러니까 중국판 카카오톡이라고 보면 돼요. 이 위챗을 통해 오전 7시 45분부터 이틀간 대만 해역과 대만 북부, 남부, 동부 및 진먼다오, 마추섬, 우추다오, 둥인다오 등에서 육군, 해군, 공군, 녹해군 병력을 동원해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만을 포위해서 군사훈련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은 대만과 중국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깊숙하게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주변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 엄청나게 큰 지금 나라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언젠가는 진짜 대만을 흡수 통일을 할 것 같다. 할 것 같은데 이게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냐 아니면은 평화적이 아니고 무력으로 되냐 이게 문제인데
제발 저는 전쟁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서로 뭐 흡수 통일이 되든 통일이 안 되고 잘 지내든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대만이 지금 너무 도발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너무 도발을 하면 또 하나의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서로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국제관계에서 그냥 이런 건 있습니다. 그냥 명분은 서로 뭐 독립하고 자주국방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외교 관계라는 게 약간 힘의 논리도 있잖아요. 중국이 엄청나게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도 미국과도 어느 정도 사이를 좋게 지내고 중국이랑도 가깝고 경제적으로는 교류 많이 하니까 사이좋게 지내면서 교류할 건 교류하고, 그리고 중국을 어느 정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왜냐 지금 뭐 병력이나 아니면 경제 규모나 이거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싸우지 말고 타협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만을 뚫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대만 이쪽 관계가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제가 제 생각을 정리를 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뭐 중국 분들이나 중국에 살고 계신 뭐 한국 분들 있으면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제가 좀 공부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아디가 이게 2층 버스 런던에서 공개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저는 짧게 넘어갔는데 이거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해줘야겠습니다. 왜냐 이게 세계 최초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집중 조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 큰 거구나. 그래서 이거 스펙이랑 나중에 자세하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21일 날 비아디는 영국 런던에서 최신 블레이드 배터리 지원 셋시를 갖춘 순수 전기 2층 버스인 BD11을 출시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 볼 수가 있으면서, 야 대단합니다. 이거 보면서 비아디를 뭐 중국 전기차라고 배제하는 게 아니구나. 뭐 누구는 목숨 걸고 타냐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영국 사람들도 이제는 목숨 걸고 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중국 전기차가 잘 나갈 수밖에 없고 비아디가 잘 나갈 수밖에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비아디가 지금 중국 전기차 산업을 주도를 하고요. 일자리 성장을 견인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민간 기업이 신규 고용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19년부터 23년까지 비아디는 중국에 47만 4,350명의 직원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럭쉐어, 그 다음에 CATL, 미디에, 그 다음에 롱기, 진코 등은 이런 회사들을 훨씬 능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만 개 이상의 추가한 사람 없다. 10만 명을 이상 추가한 이런 회사는 없는데 비아디 혼자만 47만 명 이상을 이렇게 했다. 이게 한번 볼게요. 비아디가 47만 4,350명을 지금 이렇게 전기차 업종에서 이렇게 채용을 했고요. 입신 정밀이 9만, 그다음에 닝더스다이 CATL이 8만 9천, 마키아라 식품이 8만, 그다음에 미디 그룹이 메이디 그룹이 지금 6만, 그다음에 텐산제료가 5만, 그다음에 뭐 이렇게 4만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롱기가 4만 이런 식으로 지금 채용을 했다. 그래서 비아디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비아디는 중국에게 정말 큰 기업이다. 전체적으로 자동차 산업은 약 50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했으며 전자, IC, 신에너지, 화학 등이 그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석유, 보험업 모두 일자리를 잃었다. 따라서 새로운 생산력이 혼란에 빠지면 이것은 단순 슬로건이 아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했다는 거를 좋게 생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자리 뭐 급증수를 보면은 자동차 업종이 가장 많이 일자리가 오르고 있고요. 부동산, 석유, 보험은 줄어들고 있고,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 신에너지, 전기제품, 화학공업, 기계 이쪽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우리나라를 지금 견제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제조업들이죠.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다.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많이 밀리게 생겨서 지금 이렇게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산업들을 중국이 계속 기지기를 펴면 펼수록 우리나라가 점점 압박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미국으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국이 이렇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들은 좀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아디가 브라질 내 중국 전기차, 그러니까 중국산 자동차 판매량은 올해 첫
4개월 동안 8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8배나 증가를 했다. 그래서 중국과 브라질의 좋은 관계와 중국 전기차의 강력한 경쟁력을 더해 아르헨티나의 새 대통령도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대개 브라질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며 주로 제너럴 모터스, 포드 등 미국산 전기차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마일이 집권한 이후 아르헨티나 경제는 악화되고 자동차 산업도 직격탄을 맞아 브라질로 수출되는 아르헨티나 자동차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중국 자동차는 기회를 잡고 그 공백을 메웠다. 그래서 브라질의 8배나 4개월 동안 증가를 했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는 10,000달러짜리 시굴 전기차 있잖아요. 이 갈매기 전기차를 새로운 시장에 진출로 경쟁사가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에 이제 내년에 진출한다고 하잖아요. 이 엄청난 값싼 가성비의 전기차를 유럽 입장에서는 어떻게 막을까 지금 고민이 크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또 자세하게 영상을 마련해 드려야겠네. 이 시굴이라는 모델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스펙을 갖고 있고 어떤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 파워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를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공 전기 자동차 충전기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보다 앞서 있다. 심지어 가깝지도 않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공공 충전기 있잖아요. 공공 자동차 전기차 충전기가 이 정도 있다고 하면은 이게 선전, 광동, 그다음에 중국 전체 이렇게 많다. 이 비교가 안 된다. 이 비교가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가 메인이 되고 전 세계를 집어삼킬 수가 있다. 이거 매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호무역주의가 재생에너지 산업을 괴롭힐 것이라고 중국 태양광 임원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과 관료들은 미국과 유럽의 무역 장벽에 대해 맞서 반격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제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려고 하면은 빠르게 태양광이나 전기차나 풍력이나 신재생에너지를 도입을 하고, 그것도 이제 모자라거든요. 그것도 모자라니까 원자력도 도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지금 보호무역이라고 해서 미국과 유럽이 막고 있다. 그래서 막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값싼 가격에 태양광이 풀려서 여러 지역에 다 깔려야 그나마 이제 탄소를 더 줄일 수 있을 텐데 좀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많이 깔리고 전기차도 깔려야 탄소가 줄여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과 지금 유럽이 무역 장벽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 전기차 시장의 큰 그림을 업데이트해 드리자면, 다른 모든 글로벌 시장을 합친 것보다 크다고 합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이 다른 모든 글로벌 시장을 합친 것보다 크고, 올해 1,000만 대에 도달할 수도 있다. 올해 생산량 판매량이 1,000만 대에 도달할 수 있고요.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4년에 40%로 예상된다. 그래서 절반이 거의 가까워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상위 10개 베스트셀러 모델 중 테슬라가 유일한 비중국 브랜드다. 그래서 거의 다 이제 10개 모델이 다 중국계 됐다. 그럴수록 그렇게 뭐라고 해야죠? 새로운 신차를 내놓고 계속 여기 중국 시장은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 제가 매번 무섭다는 게 중국의 이 발전 속도가 무섭다. 지금 기술력이 딸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기술력도 안 딸려요.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는 이미 우리나라는 뛰어넘었고, 테슬라를 뛰어넘냐 마냐가 문제지 지금 기술력은 하나도 안 딸립니다. 그리고 발전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이제는 모로코에도 진출을 해서 북아프리카 왕국 여기에 중국, 인도, 일본보다 유럽에 더 많은 자동차를 공급을 하고 있다. 이게 다 중국의 영향으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 연간 7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로코가 왜 이렇게 각광을 받는지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민양과 선전 항구그룹은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게 중요한 게 이 항구랑 그 해상풍력 이걸로 메탄올을 만든다고 합니다. 메탄올을 만들어서 친환경 연료 급유를 하면서 이 항만에는 메탄올 원료나 수소 이쪽 원료가 쓰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환경으로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친환경으로 가고 있고, 그 핵심의 꽃이 전기차다. 그래서 전기차가 앞으로도 더 많이 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지루하잖아요. 지금 전기차가 잘 안 가고 있고 테슬라도 안 가고 있지만,
투자는 원래 여러분들 지루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루할 때 꾸준히 모아 가셔야 수익이 난다. 제가 예전에 TQQQ나 SOXL도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0% 빠질 때 저를 많이 욕했지만 저는 그때 그냥 꾸준히 모아 가셔야 된다. 왜냐 나중에 우상향 할 거니까 꾸준히 모아 가시면은 수익이 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수익이 났잖아요. 똑같아요. 테슬라도 그렇고 저는 중국 전기차, 차이나 전기차도 꾸준히 여러분들 지루하게 모으다 보면은 아마 수익이 나지 않을까. 왜냐 이쪽으로 이제는 거의 뭐 세계 1등은 거의 정해졌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번 보고 분석이나 아니면은 데이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는 진짜 가장 중요한 투자의 덕목 중 투자에 성공하는 덕목 중 하나는 인내심이다.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여러분들 꾸준히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시 구독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